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6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란 말을 극도로 싫어하고 연설에서 거의 쓰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을 보니까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 박성희 선생이 지난 3월 1일 100주년 3.1절 기념사에서 한 연설을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도 자유는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비무장지대에서 자유롭게 안전한 북한 여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별 의미 있게 쓰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한 번이라도 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연설, 작년 연두기자회견 연설, 올해 연두기자회견 연설에서도 자유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유민주란 말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올해 신년 기자회견문 연설을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경제 35번, 성장 29번, 혁신 21번, 평화 13번, 공정 10번, 고용 9번, 한반도 6번, 개혁 3번, 북한 3번, 적폐 2번, 청산 2번, 촛불 2번, 양극화 2번, 평등 2번, 민주 2번, 대한민국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안보 1번, 자유는 제로입니다. 자유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번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언급할 때 2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평양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1번,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을 일구었다 1번, 모두 4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것 같은 우리 사회 같은 말이 있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라는 표현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이 우리가 대한민국인지 남북인지 한반도인지 현 정부인지 맥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때 신한반도 체제라는 이상한 개념을 하나 또 들고 나왔는데, 신한반도 체제에서 새로 선출된 지도자가 하는 연설 같았다.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신한반도 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하겠다로 바뀌었습니다. 신한반도 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하겠다? 신한반도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산주의 체제입니까? 그럼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그 중간에 어디 혼합한 것입니까? 이것하고 연방제 통일 할 때 낮은 단계의 연방제 또는 남북연합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신한반도 체제라고 하면서 신한반도 체제가 어떤 정치 체제라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여러 가지 오해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신한반도 체제는 누가 살고 무슨 제도이고, 그러니까 어떤 나라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차가 출발하는데 목적지가 어딘지를 이야기를 하고 승객을 태워야 되는 것이죠. 신한반도 체제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섞은 체제라고 한다면,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같은 체제라고 한다면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거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 19일 5.1 경기장 연설에서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로서 연설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대한민국을 빼버렸습니다.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남쪽은 지역이죠. 그런데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입니다. 국무위원장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지역 대통령 문재인보다 상관이라는 뜻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란 말을 쓰기를, 자유라는 말을 쓰기를 싫어하고 또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대한민국이란 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반국가단체 수교 앞에서 대한민국을 빼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즉 대한민국을 싫어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갖게 되었다. 자유를 싫어하는 대통령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언어 분석으로서는 합리적이죠. 언어 분석을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는 사상의 표현이죠. 그럼 자유와 대한민국, 자유와 국가, 자유와 한국을 싫어하는 애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국민은 물을 권한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은 어디냐?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조국이 어디냐? 조국이 아예 없느냐? 아니면 조국이 따로 있느냐? 우리 남북관계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게 이게 7.4 공동성명, 1972년 7.4 공동성명에서 이 남북관계의 대강을 규정하는 말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로 되면서 자유가 빠져버렸습니다. 그 뒤에 김대중, 김정일 6.15 선언, 노무현, 김정일 14선언, 문재인, 김정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고 가장 큰 가치가 민족인 것처럼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 그리고 민족 공조라는 말이 들어섰습니다. 민족이 자유보다도, 민족이 국가보다도 더 높은 가치가 되면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인종주의로 회귀하게 됩니다. 인종주의. 어떤 가치 판단을 민족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원시시대의 인종주의, 부족 국가 시대. 레이시즘으로 돌아갑니다. 내셔널리즘이 아닙니다. 레이시즘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시즘이라는 말은 우리 인류가 가장 싫어하는, 가장 경멸해 마지 않는 언어죠. 작년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볼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인디안을 죽이는 무슨 백인 기병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레이시즘입니다. 이게 인종주의입니다. 그냥 기병대장이라고 하면 되지 왜 백인이라고 붙이죠? 백인이라고. 이게 만약 영어로 번역돼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읽는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큰 소송이 날지 모릅니다. 외교적 문제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초청한 게 집권 여당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또 그 발언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을 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공개적으로는. 그래서 이 민족이라는 말을 국가라든지 자유 위에 놓으면 그 나라는 문명을 파괴하게 됩니다. 다만 민족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죠.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세력이죠. 김일성 3대가 민족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가리면 됩니다. 민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족을 파괴한 자이기 때문이죠. 민족 파괴자를 우리가 민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민족을 어떤 식으로 파괴를 했습니까? 우리 북한 동포의 남자 평균 키는 남쪽보다 10cm가 작아요. 평균 수명도 한 12년 짧습니다. 육체적으로 파괴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수백만을 죽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민족을 죽인 게 아니고 동족을 죽이는데 아주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도 강제수용소에 수십만 명을 가두어 놓고 지금도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민족의 범주 안에 집어넣으면은 그 민족이라는 말은 인종이란 말로 바꿔야 합니다. 민족이란 말에는 가치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족의 자유,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합의한 사람들이 민족이 되는 겁니다. 같은 말 쓴다고 민족이 아니죠. 그러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민족 파괴자, 민족 반역자, 김정은과 공조하게 하자는 자도 민족 반역자입니다. 민족 반역자 김정은과 공조하자는 자도 민족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4.27 선언, 14선언, 6.15 선언은 다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자는 문서입니다. 그러면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세력은 민족 반역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까? 저 이야기에.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불컥 화를 낼 겁니다. 이번 연설에서 빨갱이란 말을 난데없이 들고 나왔는데 핵심은 빨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친일파다는 이상한 억지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빨갱이를 보고 빨갱이라고 부를 자유도 없어지는지, 김정은과 그 추종 세력을 빨갱이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인지,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빨갱이든 뭐든 사안은 아주 간단해요. 한반도는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여기서 민족사적 정통성은 뭐냐? 한반도에서 김일성 세력이냐 대한민국 세력입니다. 김일성 세력이냐 대한민국 세력이냐, 자유 편이냐 포갑 편이냐, 거짓 편이냐 진실 편이냐, 그리고 법치 편이냐 아니면 교시 편이냐 하는 것이죠.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는 자는 민족 반역자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은 어디인가? 이게 궁금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와 대한민국이란 말을 싫어하거나 또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